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봉남입니다. 오늘 새벽 3시 갑자기 라이브 방송을 켜서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라운딩 약속이 잡혀서 조금 일찍 켰습니다. 마침 방송 키자마자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모습이 단기적으로 나와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8.8K를 기가 막히게 터치하고 다시 상승했네요.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제 관점 공유가 조금이나마 도움됐겠습니다. 앞으로 라이브 방송에서 간간히 단기 관점 공유해드릴 테니까 라이브도 애청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테라의 붕괴는 크립토 생태계를 경계하던 금융기관들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너도 나도 나서서 암호화폐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 중앙은행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모든 암호화폐는 가치가 없기에 규제해야 하며 디지털 유로가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 총재 앤드류 베일리는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서 비트코인은 실용적이지 않으며 결제 수단으로는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IMF 총재는 어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산산조각이 나게 될 피라미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각국의 CBDC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통화를 연결하는 글로벌 플랫폼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했습니다. 갑자기 목소리를 모아서 암호화폐를 비난하는 이들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진정으로 투자자들을 걱정하는 선의의 마음으로 암호화폐 위험성을 경고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기득권을 누리던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기존의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다면 애초에 탈중앙화에 대한 사회의 열망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사회 안정에 기여했다면 비트코인이라는 존재는 세상에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최초의 비트코인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에 숨겨진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제네시스 블록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디코딩하면 2009년 1월 3일자 런던 타임즈의 헤드라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전체 금융 시스템의 실패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기사죠. 이처럼 전통 금융 시스템이 그 자체로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디지털 쓰레기다, 마약쟁이들, 범죄자들이나 쓰는 돈이다 등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았지만 비트코인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가치를 키워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스캠이라면 진작에 사라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개념 자체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10년간을 버티며 수십만 배 성장했다면 무언가 보다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시스템이 훌륭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좋은 시스템을 가졌다고 해서 냉혹한 자산시장에서 장수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살아남으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인류가 발전해 나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어떤 개념과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탈중앙일 수도 있고 투명한 금융일 수도 있으며 무한정 찍어낼 수 없는 가치 저장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인류가 필요로 했기에 비트코인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크립토 생태계의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5년, 10년 후의 크립토는 우리들 삶에 더 깊이 파고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11,774%가 상승하는 가운데 총 13번의 폭락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런 큰 변동성을 견디는 자만이 달콤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크립토 시장은 아직 덜 성숙합니다. 그만큼 위험도가 높고요. 이런 변동성을 견디기 힘든 분들은 잠시 관망을 하고 있어도 좋지만 긴 호흡으로 시장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큰 변동성에 투자를 해 큰 부를 창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크립토 씬에 들어온 이유 중 하나이겠죠. 오늘은 두 가지 코인 프로젝트의 최근 시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코인은 팬텀입니다. 팬텀은 작년에 2000%가 상승하며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지만 연말 들어서는 다른 알트코인들과 함께 큰 조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팬텀은 크게 두 가지의 악재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솔리들리 디파이 프로젝트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재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유명한 디파이 개발자인 안드레 크르네가 팬텀을 떠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팬텀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 가격 대비 100%가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무슨 이유로 팬텀이 상승하고 있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팬텀 생태계에 일어난 가장 주목할 만한 발전은 네트워크의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인 FUSD의 출시였습니다. 담보가 없이 운영되다가 테라가 무너진 상황이기에 팬텀은 튼튼한 담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내세워서 시장에 어필하고 있습니다. 최근 팬텀 생태계의 프로토콜들이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파트너십들을 발표한 것도 팬텀의 복세에 일조했습니다. 스텝싱크의 통합으로 새 노드를 동기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2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함으로써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확장성 개선,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분산화를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향을 준 것은 안드레 크로네가 팬텀에 돌아왔다는 소문입니다. 이러한 추측은 크로네가 지난 5월 20일에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디패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FUSD 최적화 제안을 제출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로네의 것으로 추정되는 팬텀 지갑도 지난 2주 동안 1억 개 이상의 팬텀 토큰을 추가했습니다. 팬텀은요 여러분들 작년에 아발란체와 함께 크게 주목받았던 프로젝트인데요. 이전보다 더 주목하는 눈이 많아진 디파이 생태계에서 과연 팬텀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코인은 라이트코인입니다. 이번에 업비트와 빗썸에서 라이트코인이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어서 다들 놀라셨을 텐데요. 라이트코인이 무슨 잡코도 아닌데 말이죠. 한때 잘 나갔던 라이트코인은 최근에 다른 신흥 프로젝트들에게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시총 상위 코인입니다. 그런 코인이 왜 한국의 대표적인 거래소 두 곳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걸까요? 문제가 된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민블인블 업그레이드였습니다. 라이트코인의 개인정보 중심 기술인 민블인블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기밀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거래 데이터를 숨기면서 토큰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능을 정부의 단속을 받는 중앙화 거래소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KYC 및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받았기 때문이죠. 이번 업그레이드로 인해 라이트코인은 지캐시 모네로와 같은 익명성 코인 취급을 받고 유의 지정이 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크립토 생태계는 빠른 성장과 함께 다양한 진통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규제들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더 많은 코인들이 유의 지정이 되고 상장 폐지가 될 것입니다. 규제가 당장에는 못마땅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통과해야 할 관문이고요. 넘어야 할 산입니다. 크립토 생태계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며 향후 금융 시스템이 블록체인 위주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규제 이후에 크립토 세상까지도 내다보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자산 시장의 붕괴와 함께 크립토 시장도 큰 하락을 경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하락이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그것은요 여러분들 돈을 제대로 복사할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살아남을 코인이 무엇인지 옥석을 갈아보시길 바랍니다. 10년 후에도 존재할 코인이라면 올해의 저점이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왜 장수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장수의 비결 중 하나는 초조함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면 머리를 몸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햇빛이 따가우면 잠시 쉬어갑니다. 여러분들도 거북이처럼 이렇게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역사적인 기회라 판단될 때 분할로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에서도 거북이의 멘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초조한 감정은 내려놓고 내가 왜 크립토 시장에 들어왔는지, 내가 왜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지, 내가 투자 중인 코인은 과연 향후 10년을 생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돈봉남은 항상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있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3차 오프라인 미팅이 있는데요. 돈간지 홀더분과 돈패밀리 분들만 모셔서 진행하는 미팅입니다. 그날은 여러분들이 거북이 멘탈을 가질 수 있도록 알찬 이야기로 준비하겠습니다. 돈간지 홀더나 돈패밀리만 참여 가능하니깐요. 참여하실 분들은 돈간지 NFT를 하나 구매하시거나 돈패밀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번 미팅은 제가 직접 등장해서 강연을 할 수도 있어요. 성공하는 코인 투자 책 구매하신 분들은 책을 일단 가져와 보세요. 제 친필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겠죠?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